이번 시간은 2부 생생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경제 뉴스 보시다 보면 가장 예전보다 요즘에 부쩍 이 단어가 많다? 주주총회라는 단어가 좀 많을 겁니다. 요즘에 주주총회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기업들 주주총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일 이렇게 3월 말에 많이 있던데 그래서 오늘은 좀 주주총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것과 함께 기사를 쭉 읽으시다 보면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사모펀드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읽으시다가 그냥 안 읽으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윤혁진 SK증권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에서 기업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윤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주총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애널리스트셔가지고 제가 계속 애널리스트님 발음 너무 어려워서. 네, 연구원님 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해도 되고. 네.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네. 팀장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셔서 제가 네. 이제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윤혁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예, 먼저 주주총회 진짜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드라마에서도 네, 꼭 나오더라고요. 주주총회가. 맞습니다. 네. 주주총회 간략히 어떤 말입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경영 상황을 의결하는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저희 삼성전자나 그리고 상장돼 있거나 또는 상장이 돼 있지 않은 회사들도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권 기관이고요. 주주들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주식 수만큼 의결권 한마디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년 결산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 그리고 주식회사가 이제 중요한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본금을 많이 늘려야 된다, M&A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증자를 하거나 또는 이제 안 좋은 일 했을 때 감자를 하거나 또는 중간 배당을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그리고 임원진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중요 상황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임시주주총회, 그러니까 정기주주총회와 수시 임시주주총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결정을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회사 경영에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몇 가지들을 갖다 의결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배당이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으면은 매년 회사의 이익의 몇 프로를 갖다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돈을 벌면은 이 돈을 가서 계속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은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쓰고 또는 일정 부분은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해도 이렇게 주로 이렇게 회사의 순이익은 배당과 그다음에 유보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주총회에서 주로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배당 그리고 또는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그다음에 정관의 변경, 또 영업의 양도, 합병 분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상황을 갖다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곧이죠 27일부터 31일간 이렇게 이제 4일 동안 2, 7, 8, 9, 10, 11 네. 5일입니까? 5일 동안 상장법인 2,509개 중에서 회사 중에서 73%가 이 주간에 다 이제 정기 주주총회를 합니다. 엄청나게 이번 몰려있습니다. 주가 주주총회 주간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하셨어요. 회사의 네. 중요 사안들을 이제 결정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그러면은 의사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주총회를 이제 열기로 결정을 하면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명부 폐쇄, 그러니까 주주들의 명부죠. 이 명부를 갖다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쇄 작업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 명부를 확정시키죠.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주주총회라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주주 명부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들한테 주주총회 참석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참석장이 있어야지만 이제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주 명부 폐쇄 시점에 주주인 분들이 지금 이제
3월 달에 하는 이 주총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 말에 이제 주주명부 폐쇄할 때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주총에 참석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총에 이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가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오기엔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용이나 환경 문제도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참석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도 주주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은 주주 명부가 있겠죠. 연말에 폐쇄한 요 주주 명부랑 비교를 해서 주주시네요. 그러면 들어와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입장이 가능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주는 한 주식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해당 주식을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개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해서 의결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고 또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나는 이거는 이 안은 찬성하고 이건 좀 자기가 내가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또 있습니다. 그 주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 뭐 이런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기도 하는 좀 다소 복잡하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건 일단 연말에 주주 명부를 그때 이제 그걸 하는군요. 결정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결산이 이제 연말 결산인 기업들은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주 명부를 폐쇄를 하고요. 또는 뭐 증권회사들이 그렇죠. 주로 3월 말 결산입니다. 그럼 증권회사는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폐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주주총회를 후에 하겠죠. 그래서 이제 참석자들 이제 오라고 뭐 보내잖아요. 주주들한테. 그런 다음에 참석해서 이제 의결권 그 의사 진행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참석 가능하네요. 그럼요. 네, 아주 당당하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주총회와 거의 엇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보게 되는 단어가 또 행동주의 사모펀드예요. 행동주의 사모펀드 움직임에 증권가가 술렁인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이거 좀 짚어주세요. 일단 행동주의 사모펀드는 뭡니까?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제 행동주의란 주주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진하자, 주장하고 이런 행동하자는 이런 주장이고요. 단순하게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고 나는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이 오를 때까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이런 이제 행동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사모펀드.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죠.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을 모은 이런 이제 행동주의 펀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타진하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가치를 개선하는 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기업을 찾아서 주식을 사들이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이상의 주식 지분을 확보한 후에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이 꼭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 제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가 이거는 기업 지배 구조가 좀 잘못됐습니다. 또는 이 회사 저평가되는데 자사주 많이 사십시오. 뭐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너무 거래가 많이 돼서 좀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자사주를 매입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 돈이 너무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투자할 것도 없는데 이럴 때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요구에 이제 기업이 응하고 그랬을 때 기업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행동주의 펀드들은 그럼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펀드죠. 펀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은 팔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주식을 사서 그냥 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회사한테 의견을 갖다가 피력을 하는 거죠. 나 이만큼 지분을 샀어. 내 말 들어줘.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회사가 이걸 받아들여서 바뀌어서 좋게
흘러가면은 이제 주가가 오를 테고 그때 이제 또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대적으로 회사의 문제점 이거 고치세요. 또는 이거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든지 경영진을 갖다가 압박을 하든지 교체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이제 적대적인 전략도 있을 테고요. 또는 기업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거 제안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호적인 전략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행동주의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모인 하나의 어떤 집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펀드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들이 이 펀드에 가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펀드가 뭐 운영하는 회사나 아니면 운영하는 매니저가 이제 특정한 이제 타겟을 잡아서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가 되게 저평가돼 있는데 이런 좀 고치면은 회사가 되게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듣기에는 뭐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 뭐 오너 일가라던가 뭐 지배 구조가 안 좋은 것은 이런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통해서 개선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펀드는요. 가장 제1의 목적이 뭐죠?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의 극대화가 펀드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상 과제입니다.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가 되게 저성장인 산업에 속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우유 산업, 한국의 우유 산업 되게 뭐 성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이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아니 이거 현금 이렇게 깔고 앉아 있으면은 돈도 뭐 이 현금 그냥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율도 낮은데 이러지 말고 주주들한테 다 배당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성장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이 회사들 과도한 배당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억 원의 그 이제 사내 유보금이 있는데 회사가 좀 이제 되게 성장률이 낮은 산업에 속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회사는 나중에 뭔가 이제 다른 새로운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갖다 계속 찾아보고 있겠죠. 또는 네네. 그냥 깔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니 이렇게 깔고 앉아 있지 말고 주주들한테 다 배당해라. 왜냐하면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인 게 그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 단순하게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이 같이 주인인데 나눠주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나눠줘서 주가가 오르면은 이런 펀드들은 뭐 악이용하는 것 펀드들은 팔고 나가버리면 땡인 바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이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다 맞습니다. 보니 전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기보다는 행동주의 펀드 내의 자기들의 수익이 목적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수 있으면 바로 그걸 팔고 나간다. 뭐 그 좀 나쁜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나쁜 케이스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그걸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건데 혹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뭐 KTNG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2006년도에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카라이칸이 KTNG 지분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상공사를 분할해라. 그리고 사회이사를 추천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 제안을 해서 이사회에는 이제 입성을 했어요. 근데 사회이사 임기 1년을 남기고 뭐 사회이사는 돌연 사퇴를 하고 지분을 이제 다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매각 차익이 1,500억 원에 달했고요. 물론 이제 펀드의 가장 제1 지상 과제는 수익률의 극대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방법이 과연 이제 회사의 성장 또는 다른 주주들의 이러한 그 이해관계와 정확히 일치할까? 이건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KTNG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사모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안다자산운용이 있는데 라이트 캐피탈 파트너 말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FCP라고 말씀드린데요. 이 회사는 이제 주당 1만 원의 배당과 1.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자산운용은 주당 7,867원의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KTNG가 5천 원을 배당을 했고요. 재작년에는 4,800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뭐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근데
배당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한번 현금 유출로 해서 현금이 확 빠지는 거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가 꽤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1,000원 배당하던 회사 갑자기 10,000원 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되게 드물거든요. 한번 현금이 나가면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FCP가 이제 작년에 5,000원을 배당했는데 2배인 10,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죠. 한번 이제 10,000원을 배당하면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가 KTNG가 1억 1,600만 주가 있는데 곱하기 10,000원 하면 1조 원을 배당을 합니다. 작년도에 KTNG 순이익이 1조 원이었어요. 번 거 다 배당해라. 그러네요. 다 배당하면 뭐 갖고 다른 장사할 돈이 있지만 그래도 기업에 큰 피해가 되겠네요. 피해라기보다는 네. 이제 또 성장을 하고 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내년에 또 업황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과 투자와 유보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 거 다 배당하면은 내일이 없는 기업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업은 영속 기업이라고 우리 명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일부는 유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런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러한 그 사회이사 후보를 갖다 많이들 거론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FCP의 첫 번째 추천 사회이사인 황우진 전 프루덴셜 생명보험 대표는 과거 AD캡스의 사회이사로 소수주주인 그 FCP의 이익을 좀 대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좀 큽니다. 그래서 FCP는 그 AD캡스 매각 당시 칼라일 한국 대표였던 이상현 대표가 설립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우려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서 제안한 차석영 씨 또한 뭐 M&A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KTNG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인 홍상가 같은 건기식은 뭐 M&A 전문가가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죠.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얼마나 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잘 하느냐. 그래서 뭐 M&A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사업과는 조금 다르고요. 뭐 이러한 이유로 이제 한국 ESG 기준원에서는 차성영 후보랑 뭐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권고했고 국민연금도 이러한 이제 사모펀드가 추천한 사회이사를 모두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KTNG의 현재 대표인 허철호 대표이사는 인삼 사업 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국내는 물론 뭐 중국에서 이런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요. 실제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뭐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을 이끌면서 안정적으로 KTNG를 담배 임상고사를 갖다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비슷한 채널들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실적이 부진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삼공사는 정년도 동기 대비해서 3분기랑 4분기에도 전년도 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황이 정도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농가의 입장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해관계자인 농가들도 중요한데 단순히 이제 수익성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제 인삼의 납품처가 아니라 뭐 지역 경제 상생, 한국 인삼 산업의 발전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익성만 추구하는 펀드의 경영과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 차익만 노리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의결권을 진행을 하면 뭐 기업 입장도 그럴 것이고 다른 주주도 그럴 것이고 좀 큰 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관련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좀 알려드린 내용들 위주로 좀 잘 보시면 내용이 조금 더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주총회 시즌이어서 주주총회 관련해서 또 행동주의 펀드 논란과 관련해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윤혁진 SK증권 애널리스트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